이거는 어떤 분이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느라고 올린 자료인데요. 제가 말하는 큐브 사인 있죠? 그게 국민의힘 거기 로고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인은 여신 숭배를 뜻하고, 이런 큐브는 또 어떤 사람은 사탄 숭배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것은 이슬람교와 또 바티칸의 종교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도 이 큐브를 숭배한다 그럽니다. 신천지조차도 예수가 만든 종교라는 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천지 로고를 보면은 그동안에 한국의 우파 정당 로고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김남희라는 여성 있죠. 이만희의 계승자라는 그 여성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놀라웠다 이런 말인데, 신천지 신도 가운데는 가톨릭 신자도 꽤 많이 들어있다. 오로지 개신교를 붕괴시키는 수법으로 예수회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코로나를 퍼뜨리게 된 것도 신천지고, 신천지가 이상하게 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한 유럽 코로나도 폭발할 때 이태리에서 폭발됐는데,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북부 이태리에서 제조업에 있다가 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바티칸과 연결고리를 이 사람은 찾는데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여신숭배, 사탄주의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집트의 유명한 신전이 룩소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오컬트의 창시자인 헬레나 블라바스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룩소르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는데, 여기 동성연애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소수자에 대한 그걸 합법화해라, 온 세상을 그런 사람을 굉장히 우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 발생적이면 그냥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둬라 그런 건데, 너무 천주교에서 이것을 강조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룩소르 신전부터 이어져 온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는 바로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요. 또한 이슬람 사원이 룩소르 신전 안쪽에 세워져 있대요. 이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이슬람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교에서 부적으로 사용하는 상징물에 이렇게 전시안이 있고요. 또 천주교에서도 전시한 조형물을 성당 바티칸에 가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그런 점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서도 지금 교황은 종교세를 통합하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중요한 그런 세력 빼고는 세계의 통제와 세력은 모두 함께하자, 이런 주의가 바로 교황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도 굉장히 악수를 했었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는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지 개신교는 열심히 박해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슬람교가 숭배하는 신이 알라잖아요. 이거는 바로 바알 신이라고 그러고요.
천주교에서 예배하는 것은 고대 바빌론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와 달리 이슬람교와 천주교는 굉장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상징성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신화에서 가져온 게 소위 그 세계적인 브랜드에 많이 있어요. 세이렌 사이렌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이렌이 인어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이 스타벅스고요. 그 다음에 정복, 승리 그런 여신이 니케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키의 상징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베르사체의 상징물은 메두사라고 그래요. 뱀의 머리를 가진 메두사. 그리고 또 하나 마세라티는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신화적인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유럽의 브랜드는 이렇게 신화적인 모티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뭐 정복, 싸움 뭐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우연하게도 한국 젊은 여성인데 이제 한국말을 친구랑 하고 뭐 그래서 제가 같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것들 최신 브랜드처럼 이렇게 베르사체를 머리에서 끝에서 발끝까지 막 감싸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막 성형하고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전혀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돈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여성의 가정이 그랬는지 이 여성이 그랬는지 몰라도 분명히 결혼은 안 한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노처녀죠. 그랬는데 이렇게 베르사체라고 그 쓰인 그걸 가지고 뭐 입고 그게 이제 본인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여인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뜨악하죠. 근데 이제 중국 여성들이 많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그 탑 브랜드 샵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휩쓰는 사람들은 중국 젊은 여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이거는 좀 그 상식과 그 뭔가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언급하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에는 원전 11개를 더 폐쇄할 계획이 있다. 이 경우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중국한테 에너지를 예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서해에 해저 케이블을 깐다는 계획이 있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계 정부는 어떻게 하면 한국 정부를 중국에 종속시킬까? 이렇게 지금 플랜을 짜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또 예수의 쪽, 그러니까 그런 세계화 정부라서 뭐든지 거기서 지시 내린 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뭐 백신을 도입해라, 뭐 투여를 해라, 뭐 얼마를 구입해라,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랑 머리 싸매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원전 문제만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원전 기술이 한국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죠. 이러다가는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그라들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중국 경제가 한국을 쥐고 흔드는 그런 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도 종속되는 겁니다. 거기 동북공정 얘기한다고 끽소리나 하겠어요?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세계 정부가 있더라도 자국의 어떤 각 국의 특이점을 용인해야지
그 세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지 않겠어요? 특히 중공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점점 그거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 거죠. 문화까지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로.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투표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비례대표인지 정당 대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이름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요. 그래서 정당도 상당히 다양하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어떤 이론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정당 가입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그거 뭐죠? 신원?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정당 가입자가 C라는 정당 가입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의 영향이 막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총선에도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적 갖고 있는 사람의 적어도 국적이라든지 뭐 이런 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처럼 그냥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된다거나 또는 가짜 투표지를 한국도 이미 총선에서 만들어서 그 수많은 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소 수개표가 아니면 정말 민주선거가 사라지는 거죠. 민주선거 사라지고 게다가 이제 자본의 힘만 강한 그 이상한 구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종교에 너무 편향돼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친중국적인 정부가 권위적이에요.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상당히 그 결정의 속도가 느립니다. 이 때문에 추미애 사건, 뭐 조국 윤미향 사건 이런 것을 제때제때 해결을 못하고 질질 끌다가 조국 같은 경우 그랬죠. 윤미향도 그러고 그랬다가 지금 미운털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정책을 내도 거기에 반발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게다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특히 그래서 민생을 주장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원래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유연한 태도를 보인 그런 민주당이 또 한국을 위해서는 전쟁 방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과거에 이미 김정은과 그 문재인이 만나서 결정한 것이 대북 전단 금지 사항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외국에서 이걸 그대로 해라 마라 이럴 그런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그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만나서 수장들이 약속을 한 것은 그대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 문제는 전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전단 문제는 금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만요, 일단.